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CN이 있다라고 하자,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PN, QN이라고 할 때, 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원점을 그리지 않고서도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기울기가 PN, QN이 됩니다. 라고 했으면 이 식 자체를 애초부터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잖냐? MX라고 세워주고, 얘가 어디에 접하는, 이 원에 접하는 이 기울기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으면 얘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M값의 합과 곱을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4PN, QN 마이너스 2배의 PN, QN 플러스 1이 되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접할 때 어떻게 구합니다. 라는 것을 안 해. 오늘 이거 고등수학 상식 안 했는데. 준효가 이거 어떻게 해? 접할 때? 도윤이 오늘 배웠어. 어떻게 해? 중심이 2n, n 플러스 1이네. 접한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nm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게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할게. 그러면 4n의 제곱, m의 제곱, 마이너스 2배 n 플러스 1, m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이항시켜서 표현해 봤더니 4n의 제곱 마이너스 1의 m의 제곱 마이너스 2n n 플러스 1 m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은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 pn 플러스 qn은 뭐가 되냐면 4n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n의 제곱 플러스 2n이 되는 거고, pn 플러스 qn을 했으면 pn 곱하기 qn 이제 두 근의 곱,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4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2n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서 구해줄 수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의 비로 구해지는 건가? 아니네.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해줘야겠네.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봅시다. 4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월등히 빠르지. 이 식이 m-pn m-qn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서 넣어도 되는데 넣어서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숫자 대입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4를 앞으로 빼면 2분의 1 마이너스 pn, 2를 뺐어. 앞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q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 없어? 얘 2 빼고 마이너스 2 빼고 마이너스 빼면 4가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pn qn이니까 이 식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거와 똑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2분의 1을 대입한 거와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넣어주면 되지. 2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할게요. 이 식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n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 그리고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2n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2분의 1을 대입하면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정리해버리면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지. 5 내 멋대로 하고 있다. 내 멋대로 하고 있다. 쏘리 최고차항 개수가 다르네. 최고차항 개수가 뭐예요? 4n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냐?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을 대입해서 4n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Pn, Qn을 구하는 걸로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해결할게, 그냥. 어,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눠버리면 4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아까쯤 괜히 지웠다. n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제곱 플러스 2n이야. 이렇게 돼요? 2분의 1을 대입한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사라지고 n의 제곱이 n만 남아요. 그러면 얘가 4n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16분의 1 나와요? 잠깐만. 왜 답 안 남아? 계산을 내가 좀 잘못했나? 잠깐만. 2n 4n 제곱 m제곱 플러스 1 맞아. 2분의 2로 묶어버리면 Pn, Qn 나오고 m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디가 틀렸어? 얘가 틀렸어? 그럼 싸그리가 틀렸네? 4m이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n의 제곱이랑 사라지고 2n도 사라져요. 마이너스 4분의 1만 남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1에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나중에 하자.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오케이? 지금 내가 넣고자 하는 식이 이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됐네요. 그래요? 얘가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럼 부분분수로 처리할 수 있겠네. 여기에다 그대로 내주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 식이 뭐가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급수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시그마 m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그냥 앞으로 뺄게.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이 분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인가? 2분의 1에 2n 마이너스 1분의 1 2n 2m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첫항 마이너스 끝항이잖냐? 그래요?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됩니다.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게 좀 더 복잡했냐? 근데 뒤에 아까쯤에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지. 계산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하나를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보자. 269 보자. 269 BN, CN 이 알파, 베타를 얘라고 놓겠습니다 라고 했잖냐. 근데
우리가 시그마가 이게 둘 다 각각 수렴한다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AN제곱분의 1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각각이 수렴할 때 각각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수렴한가라는 걸 파악할 때는 실제로 이 값이랑 이 값이,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의 값이 음수인가라는 것만 체크해 줘도 돼.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것을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있을 거고, 베타도 1보다 커버리면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1 대입했더니 음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여전히 음수가 나오네요. 오케이? 1 대입했더니 음수고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음수야. 그러면 이 알파 베타의 값은 이 바깥쪽에 마이너스 1하고 1 바깥쪽에 있지 않냐? 그럼 역수를 취하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이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수렴값은 우리가 알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에요. 두 번째 것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야. 그러면 얘를 통분해서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식을 알 수 있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축과 만나는 교점, 그지?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정리해봐. 봤더니 분모분자의 알파를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분모분자의 베타를 곱했더니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통분시켰더니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럼 여기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 값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돼서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5의 값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이거야. 이게 각각 수렴하면 이것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의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라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다음 봐봅시다. 270번 보자. 270번을 봤더니 F를 2번 넣어서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넣어보면 돼. 모르겠냐? 넣어봐서 규칙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넣어보자. 2를 넣었어요. 2를 넣기 전에 AN을 그대로 넣어볼까? 근데 AN이라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나? 지금 확인 못하지? 그렇지? 모르면 일단 고민은 해보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그려볼게요. 양수랑 음수에서 어떻게 대응돼서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는 양수 그래프인데 원점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무조건 음수의 값만 나와요. 양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대응되는 함수의 값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3분의 1이라서 여기가 뻥 뚫린 거야. 음수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양수의 값이 나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F에다가 음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양수의 값이 나오고 양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의 값이 나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이 사실을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한번 넣어봐. 그러니까 F 합성 FAN을 넣거든. 여기다가 AN을 넣는데 AN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홀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알지. 왜 양수 나오면 그다음 음수 나올 거고 음수 나오면 양수 나올 거고 양수 나오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A1이 양수야. 이게 양수야.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항은 뭐가 돼? 양수가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 오케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입해서 처리해 볼 건데 한번 봐보자. 이 AN이 양수가 됐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F에 마이너스 2AN이 돼요. 그러니까 AN이 양수일 때 먼저 하고 있는 거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각각 식을 한번 써볼게. 그 다음 이 값은 뭐가 됐으니까 음수가 됐으니까 다시 또 얘를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3분의 2 AN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요? 3분의 2 AN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돼. 그러면 나한테 이제 주어져 있기를 이제 무엇을 구해주는 게 AN 플러스 2라는 항을 구해줄 거거든? 어허. 플러스, 지금 나 잘못했다. 아, 맞네.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을 구해줄 거거든? 뭔가 지금 AN을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그냥 이제 대입해서 합시다. 얘가 F를 한번 넣었더니 양수를 넣었더니 음수가 되고 다시 음수를 넣었더니 양수가 됩니다 라는 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AN 플러스 2는 여기에다가 뭘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2만 더해주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게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3분의 2 AN 플러스 뭐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잠깐만. 양수를 집어넣으면 2AN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으면 이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냐. 나한테 주어진 게 지금 이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9-AN의 이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지금 이걸로는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 수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들 간의 관계식으로 정의된 것을 이 수학적, 이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수열에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했었어. 항들 간의 관계식을 통해 해결하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는 실제로 뭐냐면 점화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긴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것은 이 형태를 독특한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AN 플러스 1은 P배 AN 플러스 Q에 대한 형태가 등장했잖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등장하면 어떤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P배 AN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외워놔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숫자를 적어보면 나름대로 알 수는 있어. 여기에 3분의 2배가 되고 있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제로 1을 넣어봐. 1 넣으면 뭐가 되냐면 3분의 2 플러스 3이 되거든. 맨 처음에 1 넣었어. 3분의 2 플러스 3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수를 넣으려고 봤더니 이것은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다. 근데 이걸로는 이제 우리가 연습하지 말자. 어떤 형태냐면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수원을 할 때 언급할게요. 차라리 내 수원을 들어갈 때 언급할게. 그냥 너희들이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하자. 이제 이 형태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3분의 2에 an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전개에서 구해주면 돼요. 3분의 2 an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알파거든. an 플러스 1은.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요? 3분의 1 알파인데 얘가 3이 돼야 되냐냐? 그래서 알파가 뭐가 돼요? 9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 식을, 이 위에 있는 식 있잖냐? 이 위에 있는 식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9 3분의 이거는 3분의 2배의 an 마이너스 9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지금 9-an이라고 표현되어 있잖냐? 9-an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다. 그러면은 이것을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생각해 버릴 수 있겠네. 나한테 수열이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건 밑에 건 이제 그냥 지울게. 지워도 되지? 지울게요. 나한테 어떤 형태로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9-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니까 9-an이라는 형태로 써줄 수 있는 건데, 이 묶음으로써 하나의 항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냐? 이 묶음이 하나의 항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얘를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bn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bn은 어떤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첫 항이 뭐고? A1이 뭐였으니까? A1이 1이었으니까. 첫 항이 뭐가 되는? B1이 1이고, 공비가 뭐가 되는? 3분의 2가 되는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해결하는 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1-공비분의 뭐가 돼요? 첫째 항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24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 이 알파의 형태로 표현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이 형태들은 기억하자. 다음 봅시다. 문제가 나름 재밌네.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수열로서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를 넣으면 A2, 2를 넣으면 A4, 그리고 A6, A8 이렇게 두 칸씩 띄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AR의 세제곱, AR의 5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의 합이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비가 R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A2, A4, A6이 된다. 라는 거니까 이 값이 뭐가 돼요? 3이 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네. 얘는 첫째 항이 그러면 AR의 제곱이고 두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 될 거고. 그렇지? 왜냐면 A6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럼 얘를 쓸 때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공비가 R의 세제곱이지. 첫 항이 AR의 제곱이 돼요. 얘가 13분의 12가 되는 거거든. 이 형태를 해결할 때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빨라. 무슨 얘기냐면 AR분의 1-R분의 A가 여기 존재하고 얘도 1-R분의 A가 존재하거든. 이 형태로 바꾸어서 해결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1-R분의
1 플러스 R AR이에요. 얘가 3이 되는 형태고 1 마이너스 R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잖냐? 얘가 AR 곱하기 R이 되는 건데 13분의 12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있잖냐? 이거. 얘가 3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요. 이 값이 1 플러스 R이 돼. 그러면 이 값이 3 곱하기 1 플러스 R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1-R분의 R제곱 이거 3 곱하기 1 플러스 R의 R 13분의 10이네. 오호. 이게. 그럼 얘만 정리해 주면 돼요. 4가 되는 거니까 이항시켜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13R의 제곱 플러스 13R은 4 플러스 4R 플러스 4R의 제곱이야. 9R의 제곱 플러스 9R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인수분해 된가? 4 뭔가 잘못됐냐? R 4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수분해 돼? 3 2 4 1 4 돼? 오 된다. 그러면 R이 뭐가 돼요? 3분의 1이 돼야 되지. 공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R이 3분의 1이 되면 이제 첫째 항도 구할 수 있네. 첫째 항도 대입해 줬더니 이 식에 대입합시다. 이 식에 대입했더니 3분의 1, 3분의 8 A는 뭐가 돼요? 24가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니까 36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데 답이 없어. 뭐야? 어디서 들렸냐? R의 제곱 창조인데 내가 9분의 8 3 8 A1 8 그렇지? 8 12 오케이? 여기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한 문제만 더 풀고 끝내자. 한 문제가 어렵냐? 그렇게 한숨 쉰다고? 번호도 좋아. Y축 대칭 272 숫자가 Y축 대칭이자 272 딱 바라면 보자. 급수가 수렴해야 돼.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뭐? 우리 10시에 끝나. 아직 5분 남았구만. 누가 들으면 수업 시간 오버해서 끝난 줄 알겠네. 법적으로 문제도 안 돼요, 10시. 누가 시험 문제 오랫동안 풀었잖아. 너가 3분 뒤에 그거 냈어. 일단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합시다. 9가 되고 R-4의 값이 9. R은 뭐하고 뭐 사이 있어요? 마이너스 5랑 13 사이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R은 일단 이렇게 되겠대. 이렇게 되겠대. 그러면 봐보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4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4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때 아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봐보자. 미세의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은 얘야. 8. 얘는 사졌냐?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R이 얘보다 클 수 있는데 R이 미세 절대값이 더 크면 R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잖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럼 R이 뭐가 되겠어요? 8이 돼요? 뭐야? 한 개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무한대로 가면 결국
이 개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큰일 날 뻔봤다. 한계가 아니네. 애초부터 R이 뭐보다 작아버리면, 8보다 작아버리면 성립하는 거네요. 8이 돼도 성립하는 건가? 8이 되면 성립하냐? 8이 되면 1 플러스 4분의 8 마이너스 1이니까 성립 안 하네. R이 8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R이 8보다 작으면 총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